안녕하세요. 저는 퓨처랩에서 여기가 처음에 생겼었을 때부터 여기서 여러 가지를 배워왔었던 퓨처랩 알루미 이성민입니다. 저는 제가 이 교육자의 입장이 아니라 교육을 받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제가 실제로 퓨처랩에서 어떤 걸 배웠고 여기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여기 근처에 있는 보평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성균관대학교 공학계열 1학년으로 재학 중이고요. 그리고 제가 뭐 여러 가지 활동들, 공작이나 코딩 같은 것을 취미로 하면서 받았던 상들 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제41회 학생 발명대회 국무총리상이라는 것을 받았었던 적도 있습니다. 우선 제가 퓨처랩에서 배웠었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만 할 수 있었던 경험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제 취미를 다시 발견할 수 있었던 일, 그리고 제가 다른 학생들에게도 퓨처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이런 교육을 받는 사람, 학생들 입장에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세 가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퓨처랩에서 배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처음에 퓨처랩에 들어왔었을 때는 제가 당시 로봇이나 그런 것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부모님이 로봇 좋아하면 여기도 그런 거 비슷한 거 한다나 본데 너 한번 가서 재미있는지 좀 봐라 라는 느낌으로 와서 처음에는 여기서 납땜 같은 것을 했어요. 이따가 세션 3에 배인숙 작가님 워크숍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에서 납땜 같은 것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처음 다루면서 나 납땜 같은 것도 하고 막 그 뒤에는 제가 막 목공 같은 것도 여기서 또 배웠는데요. 그런 경험들을 여기서 많이 처음을 했어요. 제가 코딩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여기서 처음 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저는 코딩을 집에서 레고를 좋아했다가 레고를 좋아하면 레고 학원에 다니자 레고 학원에 다니다 보니까 레고 로봇을 배우네 해가지고 나 그럼 로봇 좋아해가지고 코딩을 점점 독학을 하던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처음 배웠었던 것들은 그런 디지털적인 것보다는 좀 아날로그적인 것들에 되게 흥미를 많이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제 취미를 여기서 다시 발견했었던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여기 들어왔었을 때 저는 되게 코딩, 납땜, 회로 디자인, 전자전기 이런 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와서 제가 당시 친구랑 다음 워크숍 얘기를 여기 연구원분들이랑 하면서 제 친구랑 지금 제가 동아리를 하고 있다. 저희가 지금 조그마한 자동차 카가 그 자율주행 운전을 하는 그런 걸 만드는 동아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 친구는 그 소프트웨어 쪽 워크숍에 넣어주시고 저는 자동차를 만드는 워크숍에 넣어주신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했었던 건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었지 그런 실제로 뭔가를 만드는 아날로그적인 자동차? 잘못 넣어주신 것 같은데요? 라는 느낌으로 제가 어쩌다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처음 나무를 잘라보고 그 금속도 잘라보고 이걸 용접해서 붙이고 이런 활동들을 처음으로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재밌는 거예요. 제가 당시에는 제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진로가 굉장히 명확하고 나는 로봇을 되게 좋아하고 코딩 같은 걸 좋아하고 나중에도 이런 걸 할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완전 사고가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어라 생각해보니까 목공, 납땜, 목공, 금속 공예, 용접 은근 재밌는데 이런 것을 제가 퓨처랩이 아니었으면 못 배웠을 것 같아요. 우선 다음으로는 제가 퓨처랩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다른 친구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추천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학교 동아리의 솔직한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학교 동아리가 특히 이런 소프트웨어, 디지털 쪽 동아리들은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아까 전 발표자 선생님께서는 되게 잘 알고 잘 가르치시는 것 같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화학이나 물리 쪽 동아리는 신경을 써주셨지만 디지털 쪽 동아리는 거의 방치를 시켜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결국 주도해서 해야 되는데 학생들을 매년 바뀌잖아요. 선생님들이 뭔가를 주도를 안 하시니까 학생들이 매년 바뀌고 그럼 동아리 부장도 매년 바뀌고 그럼 또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와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면 결국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이 똑같아요.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자 그러면 IoT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듈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릴레이 모듈이라고 해가지고 IoT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모듈인데, 이런 모듈을 학생들이 IoT 프로젝트를 매년 할 때마다 계속 사는 거예요. 우리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니까 IoT 프로젝트를 하려면 릴레이 모듈이 필요하대. 그럼 이걸 사자 해가지고 학교에 쌓입니다. 저희 학교만 봐도 이런 릴레이 모듈이 한 수백 개쯤이 그냥 쌓여서 방치되어 있는 걸 봤어요. 애들이 사고 결국 흐지부지 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학교 동아리에서 학생들이 도구를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처음 동아리실에 갔었을 때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터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솔직한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쓰기가 힘들어요. 이게 접근이 힘들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나름 접근이 조금 쉬워진 물건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3D 프린터를 쓰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우선 이걸 쓸 일이 있어야 되고, 학생이 이거를 제품을 직접 3D로 설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프린팅을 계속 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걸 그냥 해가지고 출력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여러 가지 해보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집에 3D 프린터를 사놓고 한 지금 4, 5년째 방치 중인데, 그 도구를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당장 제 후배만 해도, 제 후배한테 한번 연락이 온 거예요. 동아리 후배한테. 그 선배, 제가 이런 걸 만들려는데 박스 같은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3D 모델링을 할 줄 모르니까 이런 걸 모델링해서 프린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듣고 보니까 이 친구가 필요한 건 박스인데, 그러면 그냥 다이소 가가지고 사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그래도 돼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매번 이런 막 첨단 기술, 소프트웨어, 코딩, IoT, 3D 프린터 이런 것만 배우다 보니까 정작 있는 도구들을 활용할 생각조차를 못 해요. 그래서 제가 걔를 보면서 와, 되게 3D 프린터가 사고를 되게 가두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코딩 교육 같은 것을 보면서도 애들이 코딩 교육 자체는 굉장히 많이 접해봤을 것 같은데, 나처럼 목공 같은 걸 한번 체험을 시켜보면 안 되나? 납땜 같은 걸 체험시켜보면 안 되나? 정작 그거를 체험해보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요즘도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시대에도 그런 교육을 애들이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창의 워크숍, 되게 뻔한 얘기긴 하지만 전문 작가님들이 여기는 조언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만들다가도 작가님이 오셔가지고 너 이거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왜 그렇게 멍청하게 하고 있어? 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뚝딱뚝딱 해가지고 딱 주면 눈이 휘둥그레지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였구나. 그런 거를 학교에서는 얻기 힘들잖아요. 그런 워크숍 같은 데에만 가야지만 얻을 수 있는 전문가분들의 조언이잖아요. 그런 거를 받기가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직접 워크숍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조금 늦어도 괜찮아라는 이름으로 2017년에 워크숍을 진행했었는데, 한글 시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매번 시계를 거의 초 단위로까지 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5분 단위로 시간을 알려주는 느리게 가는 시계를 만들어주자라는 취지에서 워크숍을 기획하고, 저랑 제 친구랑 이 한글 시계를 처음부터 설계하고 만들어가지고 이런 걸, 되게 연령대가 다양했었거든요. 그때 띠동갑인 분들도 한 3분쯤 계셨는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직접 가르치면서 교육을 그냥 일방적으로 받는 입장이 아니라 스스로 그런 걸 교육을 준비하고 이런 걸 만들어서 남들에게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마음껏 부술 수 있는 환경이 이런 공간에 굉장히 좋은 이점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넘기가 너무 어렵네. 제가 아까 전에 그 자기 소개를 할 때 제 뒤에 그 제가 만들었었던 나무로 된 공구함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 공구함을 제가 만들고 보니까 애들이 공구를 거기다 안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생각을 했어요. 왜 퓨처랩에서 공구함을 만들었는데 애들이 거기다가 그걸 제대로 쓰지 않을까 했더니, 그냥 벽에다가 나사 갖고 박으면 되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굳이 그런 정리함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은. 그래서 퓨처랩 저기 밑에 내려가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공구들이 그냥 벽에 걸려 있어요. 벽에 걸려 있는 것도 거리 같은 게 다 이케아 이런 걸 사서 붙인 게 아니라 그냥
못을 거기다가 박아놔요. 그냥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집에서는 못 하잖아요. 집에다가 벽에다가 못을 박고 그런 걸 쉽게 허락해 주진 않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인 거 굉장히 의미 깊은 공간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시계 내부 구조가 어렸었을 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너무 궁금해가지고 시계 고장 날 일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절대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었을 때 할머니 집에 멀쩡했었던 시계를 제가 직접 부숴버렸었던 일도 있어요. 그런 충동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친구들도 이런 어렸었을 때부터 위인전 같은 거 보면 쓰레기 같은 거 공작해가지고 뭔가 만들었고 그렇다던데 우리는 집에서 뭔가 부서질 일도 없고 그런 걸 우리가 고칠 수도 없고 TV 고장 나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게 있나 싶은 거예요. 그런 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인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거를 가장 대표하는 게 아까 다큐멘터리에서도 나왔었던 우유박스 혹은 그 검은색 이름을 까먹었는데 플레이트 같은 것, 그런 구멍이 이렇게 많이 뚫려져 있는 도구들, 이런 우유 박스만 해도 제가 퓨처랩에서 굉장히 많은 용도로 사용되는 걸 봤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봤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의자 아니면 정리함 그런 거 말고도 우유 박스가 여기 엄청 많으니까 이걸 그냥 세워서 계단으로 쓰자 해서 애들이 거기 위에 올라가서 놀고, 그런 경우들도 제가 퓨처랩을 8년 동안 거의 7, 8년 동안 다니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런 환경이 여기에 조성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고 되게 많은 활동을 해볼 수 있었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활동들을 해볼 수 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퓨처랩 오지 않았었더라면 저도 나름대로 저의 취미가 있었고 이미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으니까 소프트웨어나 납땜 같은 거를 어떻게든 찾아서 해보기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공이나 용접 이런 거는 아마도 해보기 어려웠겠죠. 여기서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정작 이렇게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경험해보기 어려운 일이니까. 그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장소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